오늘은 그리스 아테네 피레우스 항에서 블루스타 페리오를 타고 산토리니로 향합니다. 산토리니 섬은 에게해 남부에 있는 작고 둥근 모양의 화산섬으로서 그리스 본토와는 약 200km 떨어져 있고 7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작은 섬입니다. 산토리니까지 가는 선박편의 운항시간은 완행의 경우 낙소스, 파로스, 이우스 섬을 경유하기 때문에 거의 8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산토리니는 남에게해 화산대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약 3600년 전 미노아 문명의 절정기에 미노스 화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출로 인해 거대한 칼데라가 생기고 주변에는 수미터 높이로 화산재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화산이 분화할 때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산토리니 남쪽 110km 거리에 있는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이 몰락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폭발은 미노아 문명이 멸망하고 에게 문명의 중심이 크레타에서 그리스의 미케네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분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흥미로운 가설로는 미노스 화산 분출이 아틀란티스의 침몰이라는 전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루스타 페리는 아름다운 그리스 섬 카텐에 포함되는 파로스 섬에 잠시 기착했습니다. 파로스 섬은 에게해 페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테네 피레우스 항에서 크레타의 헤라클리온까지 연결되는 항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인근 섬들인 나소스, 이우스, 미코노스, 산토리니와 연결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유지인 락소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락소스 섬은 에게해의 키클라테스 제도의 섬 중 가장 크고 비옥하며 대리석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락소스 섬은 제우스의 아들이자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에게해의 낙원입니다. 락소스 섬의 상징인 아폴로 신전의 입구 포르타라 문이 보입니다. 이 문은 방파제로 연결된 팔라티아 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락소스 항에서 수많은 여행자들이 하선하고 승선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교차하는 행렬이 정말 장관입니다. 페리는 마지막 경유지 이우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우스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처럼 예쁜 이우스 섬은 그리스에서 뿐만 아니라 지중해에서 최고의 파티 섬으로 유명합니다.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 섬으로 구름같이 몰려들어 광란의 파티와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8시간의 운항 끝에 드디어 산토리니 섬과 절벽 위에 하얀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토리니 섬의 인구는 15,000명 정도 되는데 피라 마을에 3,000여 명, 이아 마을에 1,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산토리니 섬은 아름다운 절경과 밤놀이 문화 덕분에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보니 5월부터 9월까지의 성수기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성수기에는 그들을 맞이할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본토인 아테네에서 많이 와서 일을 하고 비수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토리니를 떠난다고 합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바위 절벽 위에 있는 하얀 집들이 마치 케이크 위에 뿌려진 생크림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풍경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잠시 후 산토리니행 페리들이 도착하는 아티니오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는 렌트카와 택시들이 모여있고 오고 가는 여행자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이에야 마을 여행의 시작점이자 만남의 장소가 되어주는 중앙광장입니다. 산토리니 북쪽 끝에 위치해 있는 이아 마을은 산토리니의 대표적인 명소로 전세계 여행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밀조밀 모여있는 하얀 건물들은 파란색의 에게해와 어우러져 마치 동화 마을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감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의 새하얀 벽이 유지될 수 있는 까닭은 벽이 더럽혀진 채로 방치해둘 경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토리니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환상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파란 지붕과 새하얀 집, 좁은 대리석 바닥의 골목길, 풍차, 그리고 환상적인 일몰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산토리니의 이국적인 풍경은 대부분 이아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뒤로 보이는 약간 높은 곳은 르네상스 시대 해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던 성의 망루인 굴라스 성체입니다. 굴라스 성체는 현재 세계 3대 선색 포인트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일몰 명소입니다. 이하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해질 무렵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노을빛으로 물든 이하 마을은 산토리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선물해줍니다. 그런 이유로 이하 마을은 해지는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산토리니의 일출을 보기 위해 숙소 근처에 있는 페리사 해변을 찾았습니다. 페리사 비치는 산토리니의 남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산토리니의 다른 비치들에 비해 한적한 편이라 조용하게 해변을 걸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토리니 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피라 마을은 19세기 초에 형성된 마을로 산토리니의 최고 중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클럽, 바, 다양한 기념품 상점들과 여행사가 모여 있습니다. 섬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산토리니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터미널과 정류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산토리니 섬의 중앙에 위치한 피라 마을은 서쪽 해안 칼데라의 정상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라 마을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아티니우스 항구와 섬의 북쪽 끝 이하 마을까지는 각각 20분 정도 걸립니다. 좁고 길게 길이 뻗어 있는 이곳은 피라 마을의 중심가 테오토코쿨루 광장입니다. 테오토코쿨루 광장에서는 이런 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절벽 아래에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바에 내려가는 입구라고 합니다. 교회역 한켠에는 거리의 화가가 여행자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화가의 바쁜 손놀림이 상당히 유연해 보입니다. 초상화 한 점을 완성하는데 채 10분이 안 걸립니다. 오늘날 산토리니 섬은 물이 들어찬 칼데라이지만 본래는 원래 큰 섬 하나로 존재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화산 분화 이후에 남은 흔적입니다. 섬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석고는 가로, 세로 각각 약 12km와 6km이며 주변 삼면으로 300m 높이의 가파른 절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피라 마을에서 이하 마을로 가는 길 끝 지점에 있는 마을 이메로디 글리에서 바라본 피라 마을 전경입니다. 전세계 여행자들이 손꼽는 버킷리스트 여행지인 산토리니를 돌아보고 나니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빛에 씻긴 섬이라는 뜻을 가진 산토리니. 나에게 산토리니 섬은 햇빛보다 더 눈부시고 달빛보다 더 은은하며 낭만과 정열이 넘치는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애게에 떠다니는 환상적인 크루즈와 같은 감동적인 여행지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훗날 가족과 함께 꼭 다시 오마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면서 산토리니를 떠납니다.